안녕하세요. 데이카우스입니다. 아유, 요 두 번째 피잖아요. 한 번 진 거를 이렇게 싹 잘랐더니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엄청 예쁘네요. 요거 그 국화류를 꽂지고 난 거 관리를 어떻게 하죠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화분에 있죠. 쟤도 이렇게 그 꽃을 여름에 8월 말쯤에 이렇게 시들은 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한 열흘 보름 정도 꽃을 보여드리고 다 이 꽃대를 잘랐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꽃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만큼 이렇게 자릅니다. 밑에 아래를 자르셔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꽃대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또 꽃대가 올라왔어요. 꽃을 피고 지고 난 다음에 흙을 다 털어서 분갈이를 했어요. 이 아이. 흙을 다 털고서 분갈이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베란다에 있는 거하고 노지에 있는 거하고 관리가 또 조금 달라요. 베란다에서는 요거를 다 자르세요. 요렇게. 이거 국화는 꽃이 피고 나면 이 대 있죠. 이 대는 그 분재처럼 만들기 전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 아래를 보세요. 이렇게 새순이 돋아 나와요. 뿌리에서. 그 뿌리를 다시 키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봄에 되면 새순이 자라나는 걸 싹 잘라줘야 돼요. 밑에 이 뿌리에서 납니다. 뿌리에서.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이 한 대를 가지고 가을까지 하면은 너무 키가 커서 웃자라서 대책이 안 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서너 번 잘라주잖아요. 꽃을 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대, 이 목대는 이걸 잘라줘야 됩니다. 자르면서 이 뿌리가 얼지 않으면 이 뿌리에서 계속적으로 국화는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요거를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활착이 잘 안 됐잖아요. 지금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러는데 한 영하 10도까지는 이렇게 둘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여기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들였다 놨다 이렇게 많이 추면 그러려고 해요. 뿌리가 얼까봐. 그런데 국화는 정말로 월동이 잘 돼요. 노지에 있는 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그 지금 이렇게 노지에서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예쁘죠? 요것도 요렇게 피어가지고 나중에 색깔이 요런 색으로 바뀌어요. 몇 번씩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는데 이거 제가 한 3번 정도 잘라주었는데도 키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한 60cm 정도 돼요. 그런데 밑에 바닥에 보세요.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국화는 노지에 심어 놓으면 100% 그냥 월동이 돼요. 이렇게 땅에 심어져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그 키우시는 환경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고요. 노지에다가 지금 심어도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남부지방에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분채로 그냥 뽑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영하 한 5도 이렇게 이하로 내려가면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비닐을 한 겹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낙엽이 지금은 많이 지니까 낙엽을 이렇게 좀 얹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노지에 심으실 경우에 말입니다요. 이 국화는 지금 제가 여름에 요거 그 삽목 하나예요. 이건 김포 지인님한테서 가져온 거고 요거는 파주 지인님께서 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은 건데 아래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벌써 오래돼갖고 활착이 되니까 밑에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저쪽에도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위에다가 그 흙을 조금 약간 좀 얹어놨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온 차원에서 흙이 물 주고 하느라고 많이 패여 있어가지고 거기 요렇게 해서 흙이 좀 다르죠. 요렇게 요 분갈이 하고 난 요 흙을 약간 그름기 있는 흙을 위에다 이렇게 살짝 얹어놨어요. 요게 요즘 요렇게 국화를 대를 싹 자르고 이거를 그 싹 잘라도 돼요. 지금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걸 못 잘랐는데요. 싹 자르면 이제 밑에서 새순이 싹 돋아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월동을 하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해서 다리가 좀 있지만 여기 요렇게 밑에다 이렇게 놔뒀잖아요. 오래됐어요. 활착이 잘 된 거예요. 화분도 커요. 지금 이게 한 25cm 정도 되는 토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월동을 요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뭐 저기나 뭐 보온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땅 위에, 맨 땅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위에 요렇게 흙을 보시게 되면 분갈이하고 나온 흙 있죠. 약간 좀 그름기 있는 흙. 그런 것들로 요렇게 위에다 요렇게 좀 보온을 좀 해주는 차원에서 얹어놨어요. 이렇게 다 월동시키는 화분들은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월동을 시킵니다. 흙을 사용해서 나온 거 못 쓰는 흙 있죠. 그런 게 약간 좀 상토 같은 게 이런 게 약간 썩어 발효가 돼요. 발효가. 그래서 요즘 분갈이 해서 나오는 그 버리는 흙을 저는 위에다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국화는 월동을 하는데요. 화분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이게 막 이 힘이 다 위로 막 쑥쑥 다 가요. 요런 것들은 화분에 지금 요렇게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요런 건 꽃이 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꽃 다 지고 나면은 약간 서늘한 곳에 키우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꽃이 피고 있으니까 제가 하우스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뭐 영하 한 5도 요 정도로 내려가도 괜찮거든요. 화분이 근데 작아서 좀 걱정이시죠. 너무 따뜻하면 이 아이들은 잘 안 돼요. 국화가. 그래가지고 뭐 영하 5도 요 정도 화분에서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견뎌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때 가서 관리하는 걸 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노지에 있는 거 궁금하셔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요거 해국인데요. 무늬해국이에요. 무늬해국. 그런데 이제 피어요. 제가 이거 언제 피나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핍니다. 묵둥이에요. 굉장히 묵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대 좀 보세요. 이렇게 묵었는데 추운데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올라오죠. 이렇게 이 올라오는 싹을 이렇게 해서 키워서 내년에 또 여기서 꽃이 피는데요. 이건 이제 나무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영하 10도에도 잘 견딥니다. 요거 얼마 안 되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센치로 한 뺨도 안 되는 화분인데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밖에 지금 영하 4도 내려가는데도 이렇게 두었어요.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 영하의 날씨 속에도 이렇게 잘 피고 있습니다. 견디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기가 추워도 잘 피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요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또요.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름이 향소국이네요. 요것도. 그런데 요거는 이상하게 뭐 또 요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그냥 여기 둡니다. 요것도 보세요. 요거는 해변 국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올해 뭐 잘 이렇게 자라진 않았어요.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그냥 이렇게 노지에 둡니다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그냥 밖에서 월동을 잘하는 거라 그냥 이렇게 둘 거예요. 이거 서원구절차도 이게 씨를 받아서 뿌리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씨가 이제 애지간히 다 이제 익었네요. 그런데 이거 잘라야 돼요. 목대는 이렇게 자르고 뿌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월동이 잘 되는 아이라 그냥 이렇게 둡니다. 요것도요. 요것도 요거 저거예요. 해국이에요. 해변국화. 요것도 그냥 여기 둘 거예요. 단풍이 이렇게 들고 있네요. 요거 해오라비 사초도 그냥 월동이 잘 되는 아이는 그냥 이렇게 저는 큰 화분 위에다 흙 위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뭐 이렇게 둘 거예요. 한번 실험 삼아서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큰 화분에 심어놔서 이게 월동이 이렇게 해서 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그마한 화분 이렇게 한 뺨 되는 화분 있죠. 그런 화분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유튜브님들이 뭐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넣으셔갖고 옆에 가랑잎을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영하 10도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뚜껑을 닫으시면 안 돼요.
햇볕에다가 그냥 이렇게 노지를 생각해 보세요. 노지에서 그냥 이렇게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니까 그냥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스티로폴 안에 넣으셨더라도 뚜껑을 닫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영하 10도 이하로 막 내려가잖아요. 아주 추워진다죠. 그럴 때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보온을 좀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저처럼 이렇게 놔두면은 아주 추워지면 화분을 쭉 모아서 비닐을 한 겹 덮어줬다가 온도가 또 따뜻해지면 걷고, 이런 방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솔인데요. 오늘 저희는 온도가 굉장히 지금 날씨가 좋아요. 지금 한 영상 9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내일 아침 온도가 6도예요. 영상으로 6도예요. 이게 정말 얼마 만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이솔들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가림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가림을 해갖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바이솔 20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셔야 돼요. 겨울에도요. 꽁꽁 얼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면 물을 주고 이 바이솔이 꽁꽁 얼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한번 주시기 바랄게요. 별가가미가 영하 4도로 내려가는데도요, 이게 보세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활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착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드립니다. 물을 줘가지고 여기가 막 쓸려 내려왔네요. 이렇게 호스로 주게 되면 패여요. 패여. 이렇게 패여가지고 대립도 좀 이렇게 조금 솔솔솔솔 뿌려 놓는 게 좋은데요. 대립을 안 뿌려놨더니 이렇게 패이네요. 이렇게 호스로 주다 보면 저렇게 파인답니다. 이렇게 다 도망간답니다. 자, 오늘 저는 드릴 때 깍지벌레 약을 다 쳤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깍지벌레 약은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로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요. 환기를 잘 시키셔야 돼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육이가 거리대에서 있다가 또 안에 베란다에 있든지 물 주는 주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육이는 건너뛰세요. 왜 그러냐면 다육이는 지금 뭐 보름 뭐 20일 뭐 여름 그 떼약볕에서도 이렇게 견디잖아요. 물 안 줘도 잘 견딥니다요. 그러니까 다육이는 건너뛰시고, 간엽 있으신 분들은 간엽은 물을 듬뿍 영하로 내려갈 때 물 주기가 참 어려워요. 화초들은. 그래서 주는데요. 저도 이렇게 내일 아침에 영상 6도라 이렇게 다 걷어놨어요. 이렇게 활짝. 이렇게 분명히 물을 주신 다음에는 걷어 놓으시고 통풍을 시키셔야 됩니다. 꼭 요거 통풍 시키세요. 아이고, 우리 분홍 가고수행초 이렇게 보세요. 아주 기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요렇게 탄력이 생겼어요. 이렇게 뭐 물은 한 3일 정도에 한 번씩 요렇게 주고 요렇게 있답니다. 이제 여기 요렇게 보니까 이제 탄력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잎들은 이렇게 처져 가지고 하엽이 돼서 마를 거예요. 여기 안에 꼬갱이만 요렇게 괜찮으면 돼요. 다 털어가지고 분갈이를 했더니 이렇게 몸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즘 분갈이 한 아이들인데요. 그늘에 둡니다요. 그늘에. 어저께 물 줬는데 오늘 또 물 줘도 되나요? 오늘 물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분갈이 하고서는 뭐 매일 한 2, 3일은 이렇게 매일 주셔도 괜찮아요. 흙을 다 털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물을 줍니다. 자, 이 천리향도 어저께 했었는데요. 요렇게 한 아이들 쪼르륵 요렇게 있어요. 와, 와인컵 지손이 좀 보세요. 제가 와인컵 지손이 꽃망울이 말도 못하게 오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아유,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요. 정말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주기, 그 다음에 국화 관리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요런 국화는 나중에 제가 해서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화분이 굉장히 작잖아요. 너무 따뜻하게 놔둬도 안 돼요. 물을 안 줘도 안 되고 물을 줘야 됩니다. 나중에 꽃 지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